오늘 우리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 교양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이야기인가요? 다섯 번째 이야기인가요? 다섯 번째 이야기. 이 정체기, 매너리즘, 어떤 정신적 피로감, 이런 주제들, 무언가 멈춰서 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피곤함이 가중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어떤 내가 정체되어 있다, 막혀 있다, 정신적 피로감으로 막 이렇게 이게 내가 굉장히 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마치 인생에 있어서의 무슨 사춘기 혹은 사춘기란 표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뭔가 항상 그 건너가야 되는 그런 필수적으로 건너가야 되는,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숙명적인 어떤 이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체기, 매너리즘, 그리고 정신적 피로감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는 없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나? 근데 대부분은 있다 쪽에 한 표가 이렇게 딱 던져지겠죠. 네, 이렇게 딱 이 구간에 내가 딱 걸렸을 때, 이 구간에 딱 갇혔을 때, 딱 갇힌다는 느낌이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갇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계속 깝깝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피로감이 느껴지고,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설레고 가슴에서 막 이렇게 막 진동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계속 이렇게 이 생동감 넘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고 신선하고 이랬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푸석한 빵을 계속 씹고 있는 듯한, 말라비틀어진. 그러면은 이 정체기는 피해갈 수 없다? 왜 피해갈 수 없을까? 왜 피해갈 수 없을까? 왜 피해갈 수 없을까? 왜 모든 사람에게 이 정체기는 다 오는 걸까? 이거를 그냥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 이래버리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왜 피해갈 수 없을까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피해갈 수 없을까? 왜 피해갈 수 없을까를 몇 번 되뇌어 보니까, 어떤 여기는 3차원이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곡선이 있으면은 머무르는 때가 있고, 머물러서 다시 하강하는 때가 있고, 다시 상승하는 때가 있고,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모든 상황에서 운동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존재 형태라고 보면, 그러면은 이런 생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또 사할 때가 있구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왜 굳이 힘들어할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갔다가, 여름에서 다 멈춰지는 뭐 가을로 갔다가 완전히 침체되는 겨울로 갔다가 다시 생하는 봄이 오는데, 이 자체가 자연현상인데 이것을 막 겨울이라고 괴로워지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치면
왜 이 정체기를 이렇게 힘들어할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어떤 에너지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항상 막 업돼 있을 수만은 없다. 뭔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다. 바이오 리듬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듯이 이렇게 어떤 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회사 생활이라든가 단체 생활이라든가 나의 인생의 어떤, 저 크게 보면 나의 인생의 어떤 그런 이 여정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어떤 흐름들, 굴곡들, 파동을 치는 듯한 이런 어떤 에너지의 오르내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런 느낌인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의 어떤 에너지의 패턴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을이면 가을에 맞는 행을 내가 포지션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을인데도 계속 여름처럼 활기차게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여름처럼 활기차게 막 꽃이 만발했으면 좋겠고 막 잎사귀가 무성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죠. 가을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체기라는 것, 어떤 매너리즘이라는 것, 어떤 정신적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먼저 요것만 조금 받아들여도 이 정체기를 내가 막 싸우려고 들진 않을 거예요.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힘들어지거든요. 가을인데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머물러야 되나요? 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 머물러야 되나요?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데 가을이면 가을답게 머물러야겠죠. 그러면 정체기에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정체기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이런 메시지, 시그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어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의 바이오리듬의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거는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이건 내가 뭔가 이 포지션을 잘못 주파수를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지션을 뭔가 잘못 주파수를 놓고 있어. 이 포지션의 주파수를 잘못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 곡선에 있을 때는 이게 표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가을로 접어드는 하향 곡선에 들어가는 어떤 이 에너지의 흐름이 멈춰지는 듯하게 느껴지는, 느리게 흐르는 듯한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평지를 그냥 수평으로 지나가는 듯한 이런 상태. 그리고 그게 왠지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듯한 이런 어떤 그 에너지의 패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주파수를 잘못 놓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나서 불편함이 이렇게 내적으로 이 불편한 느낌, 답답한 느낌, 이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제 아예 할 소리가 나오도록 나한테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오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불행한 그런 시즌이란 말인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정체기가 왔어. 정신적 피로감이 느껴져. 내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싶어. 너무 이런 상태가 너무 싫어. 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뭔가가 지금 주파수가 잘못 놓여진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상 에너지가 승할 때가 있고 무언가 조금 멈출 때가 있고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 자체가 나한테 해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하강 곡선을 그리는 요 시기에 내가 너무 괴롭다. 이거는 그동안에 상승 곡선을 그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요 시점에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내 삶을 아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자연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내가 정신없이 막 가버리고 힘든데도 막 억지로 어떻게 가고 막 이걸 극복하려고 더 노력하면서 또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또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땐 또 조금 또 살만해. 그랬다가 또 막 하다가 또 하향 곡선이 또 와. 그럼 또 막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러다가 또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뭐 꾸역꾸역 가다가 또 그냥 또 그 시간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살만해. 그러면 나한테 온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많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이거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하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다. 따뜻한 어떤 눈빛, 에너지가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좀 바꿔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늘 꺾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에너지가 하강 곡선에 들었을 때는 나의 어떤 아픈 부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내 아픈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느낌이 불편함으로 오거든요. 내적 불편함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체기를 잘 활용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이곳에 무언가 해결하려고 왔다. 해결하려고 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매칭이 잘 안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이곳에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과정들은 나라는 인격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다. 나라는 인격체가 성장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다. 근데 이 성장의 어떤 이 움직임에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 무언가 성장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는 찌꺼기가 꽉 차 있거나 회로가 꼬여 있거나 처음부터
출발점이 어긋나 있거나 하여튼 무언가 성장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 왔는데 이게 뭔가 성장하기 위한 이 시스템에 버퍼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자연의 신호가 나에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 뭔가 답답한 느낌, 그리고 정신적 피로가 너무나 심하게 가중되는 느낌으로 시그널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게 성장이 콱 막혀 있을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고려할 부분은 내가 함께하는, 그럼 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그럼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제일 신나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이 충만할 때를 한번 기억해 봐요. 그때는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한 뜸 한 뜸 내가 달라지는데 마이너스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달라지고 있는 나를 느낄 때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생동감 넘치거든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 들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되게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되게 신나거든요. 내 존재 가치가 점점 더 빛나고 있는 것 같고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나 자신이 되게 괜찮고 훌륭하게 느껴질 때 이때 되게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가장 우리 영혼은 기분 좋은 반응을 해요. 가장 바짝바짝 불이 들어오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장이라는 게 이 성장이라는 게 뭘까?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그 방편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좌표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은 연봉이 오르네? 기분 좋아요. 직위가 오르네? 기분 좋아요. 또 뭐가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집을 샀네? 집 평수가 넓어졌네?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더 올라가고 높아지고 많아질 때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연봉도 더 오르지 않고 직위도 더 올라갈 그런 어떤 게 보이지 않고 이 평수를 더 이상 넓히려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게 뼈를 갈아 넣어도 이게 가능할까 싶고 뭐 이럴 때 이제 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장이라는 이 바로미터를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물질적 기준,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외적 기준에 두어버리면 항상 막혀요. 항상 막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이게 자평할 수 있는 단계에 오더라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도 뭔가 답답해. 내가 승진할 만큼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면 내가 다른 내 또래들에 비해서 뭐 같은 어떤 레벨층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느끼는데도 나는 너무 뭔가 이렇게 사무실만 들어가려고 하면 콱 막히고 힘들고 이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정말 절실한 신호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돈 없진 않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에게 느껴지고 제가 정리한 바를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나 자신의 인격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내 옆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언제 잘릴지 언제 그 희망퇴직을 공고받을지 모르는, 언제 명예퇴직의 대상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직함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정말 최대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아파트를 한 채를 장만을 하고, 두 채 장만하고, 세 채 장만했는데 오늘 갑자기 인플레인지 디플레인지 뭐 이런 게 막 사회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나는 아파트가 있는데도 깡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늘 그런 상태가 되어질까봐 정부의 정책 변화에 엄청나게 막 촉각을 세우면서 유리하지 않은, 뭔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불안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정신적 피로감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에 나의 성장의 기준을 가져가 버리면 참, 어떤 요거 하나 했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나도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사회적 맥락, 여러 가지 환경과 맥락 속에서 얼마든지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혼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영혼 깊숙이, 내 영혼 깊숙이, 우리 영혼의 본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있다? 느끼고 있다? 이게 결코 안전하지 않고 나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적으로 내 인격이, 나의 영혼의 어떤 이 영혼의 내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정신적 상태가 알차지 않으면 늘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뭔가 비어있고 허전한 느낌이야.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 막 커지면 그 외부적인 환경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의 내적인 환경도 어떤 그런 비율이 좀 맞아줘야 이게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처음에는 내가 들 수 있는 어떤 이 무게가 한 10kg짜리는 내가 이렇게 조금 애를 쓰면 탁탁 들 수 있었는데, 응? 그래서 뭐 15kg, 20kg짜리를 내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래서 이것도 들 수 있네, 이것도 들 수 있네가 되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못 들겠는 거죠. 근육의 힘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무게가 계속, 여기의 무게가 계속 늘어나면 나는 어느 순간 딱 한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난 너무 버거워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에너지의 흐름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내 내면의 에너지 상태는 이만큼은 아직 감당할 수 전혀 성장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다가오는 에너지나 환경들은 무게감이 더 실려지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내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갑자기 에너지의 흐름이 훅 꺾이는 하강곡선이 오는 기운의 바람이 가을로 확 접어드는 때가 오면은 엄청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에 나는 인격적으로 내 영혼, 나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하루 나는 인격적으로 더 풍부하게, 더 넉넉하게, 더 풍요롭게 성장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공부다 라는 자세로 처음부터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과,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가는 도중에도 뭔가 이렇게 힘들고 꺾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런 상태라면 뭐 공부라는 단어가 필요하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뭔가 꺾이는 상태가 왔을 때는 한 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면서 성공의 척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척도를 내가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변화의 척도를 두고 있는가, 나 자신의 인격의 성숙함에 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뭐 책을 읽어라, 문화적인 어떤 문화 활동을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져라 라는 표현은 본질에 가깝지는 못하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라, 정신적인 부분을 채워라 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리적인 부분들이 커다랗게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감당도 안 될 뿐더러 그것으로 내가 어떤 내적으로 내가 기쁘고 설레이고 풍요롭고 세상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고 싶고,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아름답고 황홀한 느낌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기가 왔을 때 첫 번째는 지금 뭔가 하얀 곡선에 내가 들어섰구나를 인정을 하면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렇든 저렇든 이 하얀 곡선에 들어섰을 때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성공의 그 바로미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기준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내적 피드백이 있을 때 가장 기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고, 왜 성장이 멈췄을까? 일단 하얀 곡선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하얀 곡선에 들어왔을 때는 성장하기 위한 어떤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점검하는 이것 자체가 성장의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니까 요 시기구나를 인지를 하고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을 했을 때 내가 성공의 바로미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내 인격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인격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기준은 또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 그것은 내가 사람하고 내 주변의 인연들과 잘 지내고 있나? 내가 주변의 인연들을 정말 소중하게 바르게 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내가 모자른 부분은 없었나? 이런 점검들을 한번 해보면서 나 자신을 만져보는, 그리고 부족하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해?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대? 뭐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기는커녕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그런 어떤 리스트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라는 인격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라는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회사도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생활도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도 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삶은 나라는 인격체를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 과정을 점검해보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의 길을 극복하고 정신적 피로감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나 자신을 구원하는 저의 방법론을 함께 공유했습니다.